나일강을 뒤로하고 저는 이집트 왕조 시대의 흔적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요. 카이로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이동하자 저 멀리 피라미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피라미드 앞에는 공포의 아버지라 불리는 거대한 스핑크스가 수호신처럼 서 있습니다. (73m) 길이의 사자 몸통을 한 스핑크스는 높이가 22m에 달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커다란 바위 하나를 조각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스핑크스는 코 부분이 망가진 채 파라오의 수호자로 피라미드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옛 영광을 자랑하듯 사막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4500년경 고대 이집트를 다스렸던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65m) 높이의 멘카우라 피라미드 앞에는 신전을 세웠던 터가 남아 있고요. 그 뒤로는 멘카우라 왕 옆에 묻힌 작은 규모의 여왕 피라미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이 기자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 중 가장 아담한 형태라고 합니다.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 옆으로는 기자 피라미드를 대표하는 다른 두 개의 피라미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높이 137m의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지금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만 표면이 남아있지만요.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피라미드 전체에 매끄럽게 다듬은 화강암을 덮었답니다.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외관을 통해 출입구를 감추는 한편 햇빛을 반사시켜 멀리서도 피라미드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다가가면 갈수록 거대하다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의 세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는 후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대피라미드로 알려진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원래 146m 높이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137m만 남아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규모 면에서도 불가사의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돌 크기만도 사람의 키보다 크고요. 평균 약 2.5톤 무게의 돌들이 230여만 개나 사용됐답니다. 나폴레옹은 이곳에 쌓인 돌을 보며 프랑스 전 국경에 장벽을 세울 수 있겠다고 감탄을 했다는데요.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석조 건물로 남아있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4,500여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만들었던 걸까요? 경사로는 우선 제일 하단에 이제 바위를 쌓고요.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이 하단까지의 모래로 경사로를 쌓는 거죠. 그리고 모래 위에 이렇게 통나무를 걸쳐놓고는 바위를 얹어서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2단을 쌓고요. 다시 2단까지의 경사로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 4단 이렇게 해서 꼭대기까지 거대한 모래의 경사로를 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바위를 어떻게 잘라서 배에 싣고 와서 이 꼼꼼히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고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가 세워진 곳은 배가 정박해야 하는 나일 강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곳 사막까지 무거운 바위를 옮겨와 피라미드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땅, 천문학적 위치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역 선정부터 건설까지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모든 학문과 지혜가 종합된 결과물입니다. 쿠프왕 피라미드 앞에는 인근 모래 속에서 발견된 태양선을 복원해 전시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태양선과 함께 발굴된 부속품들도 전시해 놓았는데요. 그중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1954년 태양선이 발견된 당시의 모습입니다. 발견 당시 태양선은 1224개의 목조로 해체된 뒤 모래 속에 묻혀 있었는데요. 14년여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길이 43.6m, 너비 5.9m의 태양선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 결과 4,500여 년 당시 배를 제작하는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게 됐죠.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태양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사용하는 배인데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영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덤 옆에 배를 묻어 두었답니다. 한편 학자들은 이 태양선이 파라오가 죽을 때 석관을 이곳 피라미드까지 운반하는 데도 사용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일강에 띄울 수 있을 만큼 정밀한 태양선, 고대 파라오의 권력과 부활의 상징을 보여주는 피라미드, 4,500여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걸작품들은 지금까지도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뒤로하고 저는 당시 고대 이집트의 수도로 알려진 멤피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파라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전설의 파라오 람세스 2세입니다. 이곳에 있는 람세스 2세의 거상은 무게만 80톤에 이릅니다. 발견 당시 다리가 떨어져 나가 이렇게 박물관에 누운 채 전시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창조이신 퍼타를 모시던 신전 앞에 세워뒀던 거상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의 첫 수도였던 멤피스, 이곳에는 당시 왕궁과 멤피스를 대표하던 창조신 퍼타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세기에 있었던 심한 홍수로 인해 모두 유실돼 진흙 속에 파묻히고 말았답니다. 왕국의 수도였던 그 화려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도 고대 이집트인들의 현세와 내세에 대한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세는 짧은 것,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진흙으로 집을 지었고요. 내세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세의 흔적들, 즉 왕궁이나 이런 흔적들은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흔적은 주변에 펼쳐져 있는 사막지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90km에 이르는 사막에 고대 무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높이 104m의 스네프르 왕의 붉은 피라미드입니다. 전체적으로 피라미드의 외장석이 벗겨지면서 붉게 보인다고 해 붉은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기자 피라미드들보다 피라미드의 경사가 완만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 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본 웅장한 크기를 생각했을 땐 통로가 넓을 줄 알았는데 70도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와 좁은 통로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무덤 찾아가는 길이 진짜 힘드네요. 허리를 필 수가 없어서 말이죠. 끝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던 계단을 지나자 어느 순간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천장 형태였습니다. 피라미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천장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돌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거랍니다. 벽을 뚫어 만들어 놓은 구멍을 통과하고 나면 나선형 계단이 길게 이어집니다. 높이 올라가는 걸 보니 가장 중요한 왕의 묘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4000년이 넘게 이곳에 잠들어 있을 왕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막상 막다른 길 아래 놓여 있는 돌구덩이밖에 볼 수 없게 되자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요. 천장을 피라미드 형태로 만든 것은 태양신에게 다가가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모양의 독창성도 놀랍지만 돌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든 기술력이 더 놀라웠습니다. 네, 여긴 붉은색 피라미드 아닌데요. 정말 힘들게 내려왔습니다. 내부는 바깥보다 훨씬 시원하지만 아쉽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도 없고 미라도 없고 돌멩이들만 몇 개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붉은 피라미드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왕이 만든 굴절 피라미드입니다. 기자에서 본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처럼 표면 부분이 남아있는 이 피라미드는 경사각이 중간에 줄어들면서 굴절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를 쌓던 중간에 각도가 불안정해서 경사각을 줄였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 피라미드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정교하게 쌓아 올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도구가 없었을 텐데도 보시면 이렇게 이가 딱 맞아 떨어지게 이 거대한 돌덩이를 쌓았다는 게 보면 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기술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멤피스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가다 보면 성곽으로 쌓여있던 신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촘촘히 쌓인 벽들이 당시의 건축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 들어가면 높이 6.6m의 파피루스 기둥 20개가 길게 늘어서 있고요. 그 길을 따라 나가면 피라미드의 원형인 계단식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59m 높이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약 4,700여 년 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피라미드는 6개의 계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죽은 파라오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답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왕위 갱신제라 불린 세드 축제 때문입니다. 보통 파라오가 즉위하고 30년째 되는 해에 열리는 이 축제는 파라오가 자신의 성공적인 통치를 신에게 평가받는 동시에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즉위한 뒤에 30년째가 되면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 증명하는 수단은 약 100m 정도가 되는 거리를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달리기에서 건재함이 증명이 되면 신전으로 들어가서 신께 자신의 어떤 건재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만일 왕이 건재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왕과 똑같은 동상을 만들어서 구덩이에 던지는 의식을 통해서 왕이 다시 건재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식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계단식 피라미드를 시작으로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건설됐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후대의 파라오들은 기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고대 이집트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집트 정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가 됐습니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도서관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곳의 역사는 기원전 2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곳에 보관된 자료만 양피지 70만 두루마리, 지금으로 치면 대략 1억 1천만 권의 분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대의 지식을 집대성한 인류 문명의 보고였죠. 이 도서관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뒤 그를 대신해 통치했던 왕이 세운 왕실 부속 연구소에서 출발했답니다. 그 뒤 몇 차례의 전쟁으로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진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2002년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표현한 이 도서관의 건물 외벽에는 각 언어의 글자들을 새긴 석판이 모자이크처럼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한글을 보게 되니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뒤에는 그 당시 재건에 도움을 주었던 나라들의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을 했고 월, 세 또는 름, 강과 같은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이 세계적인 지식의 보고를 재건하는데 우리나라도 동참을 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집트 정복 이후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시대를 끝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에 세워진 원형 극장인데요. 13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이 원형 극장은 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 시대의 기둥들을 통해 지붕이 있었던 극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형 극장 안쪽에는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남아 있는데요. 당시 공연자들이 쉴 수 있는 대기실도 있습니다. 이곳엔 원형 극장 말고도 독특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로마 지배 당시 귀족들이 공부하던 일종의 강의실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중앙의 작은 계단이 강단 역할을 했답니다.
이곳은 원형 극장 외에도 수많은 로마 시대 전후의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시 공중 목욕탕과 로마식 저택, 공공 건물과 주택지대 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현재 이곳이 로마식 저택과 목욕탕으로 둘러싸인 유원지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디카의 작은 언덕 곳곳을 돌아보고 나니 로마 시대 이곳에 세워졌던 도시 모습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뒤 이곳은 지중해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군이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수도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게 됐습니다. 그 뒤 20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중심은 카이로로 옮겨왔는데요.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 됐던 당시 카이로 지역을 이집트 사람들은 올드 카이로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집트식 기독교로 불리는 콥트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을 믿는 이곳에 독특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성벽 위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공중교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7세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교회에는 벽에 성서의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집트로 피난을 온 아기 예수를 그린 벽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중교회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로서 한때 이집트 교회의 본부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로마 시대부터 그려진 성화 110여 점들이 있는데요. 그중 많은 그림들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콥트 교인들 사이에선 성모 마리아 교회로도 통했답니다. 무엇보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교회 내부의 천장입니다. 나무로 된 아치형의 천장으로 가운데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보였습니다. 이 천장은 노아의 방주를 표현한 거랍니다. The church is called Virgin Mary Church. It's built in a special design. It looks like Noah Ark. The design for any church got 1 from 3. First one is a cross because of the cross. Number 2 is circular because circular doesn't have beginning or end, like what Lord just say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 And this is the last one here. It looks like Noah Ark. 이외에도 기독교나 성당과는 다른 콥트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을 바치고 있는 좌우 기둥은 12제자를 의미한답니다. 사제가 설교하는 설교단 밑에 놓인 15개의 기둥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와 12제자 그리고 이집트에 기독교를 전파한 2명의 성인들을 상징한답니다. 기원전 42년경 이집트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이집트 사람들은 콥트교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이집트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카이로의 상징은 뭐니 해도 모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에만 300개가 넘는 모스크와 1000개 가까운 첨탑이 있는데요. 그중 이번 뚫른 모스크는 카이로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이슬람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성벽처럼 이중벽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897년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성벽 위에 세워진 부조의 모양이 마치 병사들이 모스크를 지켜주는 형상처럼 보였는데요. 이곳은 건설 당시 군사들의 훈련 용도로도 사용됐답니다. 이번 뚫는 모스크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13세기에 만들어진 첨탑 때문인데요. 높이 40m의 이 첨탑을 가기 위해선 나선형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첨탑 정상에서 보니 카이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 안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카이로를 모스크의 상징 첨탑의 도시라 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슬람 사원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평안과 안정을, 방랑자들에겐 휴식을 주는 사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슬람 사원은 또 다른 생활의 공간입니다. 주변에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만일 전시에는 이곳에 작전 지휘소가 되기도 하고 또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스크가 주변 그 무슬림들의 삶의 어떤 생활 공간, 중심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식혀질 무렵이면 나일강의 밤 풍경은 낮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 위를 떠다니는 배마다 흥겨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집트 전통춤으로 알려진 탄누라 댄스의 음악입니다. 원래 탄누라 댄스는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의 종교 무용에서 시작됐습니다. 색색의 치마가 도는 것은 지구와 우주의 움직임을 상징하는데요. 보통 남성 무용수들이 악사의 연주에 춤을 추게 되죠. 단순히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신과 교감을 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찬란한 고대 문명은 나일강을 따라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000년이 흐른 지금 이곳은 고대 문명과 세계의 종교,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